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대통령은 외국 가서 한복 입고 파티하거나 야구장에서 깜짝 시구하며 레이저쇼를 즐기는 사람. 미국의 도청당해도 아무 말 못하고 나라가 들썩이는 현안에 대해서는 언제나 의견이 없는 사람. 총리는 청와대에서 써준 거 그대로 받아 읽거나 하는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 후배. 대통령 비서실장은 온갖 인사를 자기 뜻대로 이루는 부통령급 대원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검사들의 수사 의지를 꺾는 데 진력하는 사람. 복지부 장관은 가장 중요한 대선 공약이 망가지는 정책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받지 못하고 전혀 관여하지 못했던 사람. 미래부 장관은 새로운 미래 창조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금도 모르는 사람. 해수부 장관은 뒤에서 훈수해주지 않으면 간단한 답변도 못하는 동문서답 전문. 경제부총리는 매사에 두루뭉술하고 진정성이 없다는 동래북 신세. 노동부 장관은 현안 파악 못하고 유령장관 취급당해 차관을 바쁘게 하는 사람. 국가보훈처장은 편향적 DVD 상영에 전력하며 국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람. 국방부 장관은 제 손으로 제 머리 깎겠다며 곤란하면 군사기밀이라는 사람. 국가정보원장은 국가기밀 유출하고 수사방해에 골몰하며 개념도 설명 못하는 종북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감사원장은 행정감사와 정책 집행 경험 전무한 차관급 판사 출신.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 이룬다는 국민행복시대. 국민은 복에 겨워 복장이 터질 지경. 이상은 저의 페이스북 친구인 최강욱 변호사의 글이었습니다. 폭스마켓, 폭스바겐. 그거 아시죠? 슈퍼비틀. 예, 그 원래 뭡니까? 독일 말로는 따로 있다는데, 하여튼 영어권에서는 슈퍼비틀이라고 부릅니다. 비틀이라고 부르는 그 딱정벌레차 말이에요. 네. 폭스바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여우차가 아니냐,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폴크스바겐. 네. 폴크스는 피플의 국민의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바겐은 차라는 뜻. 네. 2차 세계대전 때 무슨 독일 군용 지프 중에 쉬빈바겐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독일어는 잘 모릅니다. 사실 독일어는 사흘 배웠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재수하기 전에 말이죠. 재수 끝나고인가? 하여튼 종로에 있는 파고다 어학원에 독일어를 웬일인지 제가 신청을 했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침반으로 신청을 했는데 너무 졸리고 귀찮고 노느라 바빠갖고 딱 사흘만 갔었죠. 디어 디데어데디 뭐 이거 디데어데어디인가? 예, 그리고 몇 가지 빼놓고는 다 까먹었죠. 네. 아무튼 폴크스바겐 국민차, 폭스 마켓 뭐 갑자기 오프닝 하면서 할 말이 없을 땐 별 얘기도 다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드네요. 폭스, 여우. 남자는 늑대고 여자는 여우다. 이런 얘기. 하나의 스테레오 타입으로 내려오는 그런 얘기죠. 네. 남자는 늑대, 여자는 여우. 둘 다 별로 그 사람들에게 이롭지 않다는 점에서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는 그런 속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거겠지만요.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그렇죠. 국민 TV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어로 한다면은 바로 폴크스 뭐가 되겠죠. 예. 그게 무슨 신문이라 그러면 무슨 짜이퉁 뭐 이렇게 끝나겠지만 독일어로 방송국을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국민의 방송 하면은 폴크스 뭐가 될 텐데 독일어 아시는 분은 좀 가르쳐 주시고요.
벌써 가입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 오프닝하고 왔더니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제키 존스님께서 와 가입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키 존스는 좋아하시는군요. 여기가 저 도봉구였었던 곳이죠. 수유동 도봉구. 20년 전에 제가 잠깐 거기 1년 동안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여기가 도봉구였습니다. 그 후에 강북구랑 도봉구로 분리가 되었죠. 네. 도봉산에서 제일 가까운. 저는 도봉산역에서 도봉역 사이에 있는 한신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공기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9층에 살았기 때문에 전망도 아주 좋았고 아마 지금 거기 제가 살고 있다면은 좀 더 이 전망을 즐길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제 마음의 여유가 별로 있질 않아갖고 그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이게 참 그러고 보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자연의 변화라든가 자연의 아름다움에 더 민감해지고 있어요. 그냥 어렸을 때는 글쎄요. 제 한번 가누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다른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건 모르지만 특히 20대 때는 제 한 몸 고민도 고민이지만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나라와 역사와 민중 뭐 이런 거 고민하고 예? 그 와중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둔감했어요. 정말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그렇죠. 예전엔 뭐 러닝셔츠 한 장으로도 버티고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좀만 날씨가 추워졌는데 이 복장 단속에 실패하면은 몸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요. 그죠? 더위와 추위에도 민감해지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계절의 변화에도 민감해지고요. 강북구 수유동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첫 곡 들으셨던 것은 조용필 선생의 자존심이죠. 이 80년대에 나온 음악인데 지금 들으셨겠지만 완벽한 사운드를 보여줍니다. 조용필 선생은 노래도 잘하시지만 그와 그의 밴드 위대한 탄생이 엮어내는 그런 사운드는 정말 당대 최고였습니다. 조용필 선생은 음악에 대해서 완벽을 기하기로 유명하죠. 뭐 심지어는 세션들과 함께 녹음을 다 마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냅니다. 밴드를. 그리고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다시 녹음해요. 그만큼 지독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만큼 악기를 다 다룰 줄 안다는 겁니다. 특히 기타에 대해서는 상당하죠. 그러나 노래에 전념하게 되면서 기타는 폼으로 들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들고 있질 않은데 원래는 사랑과 평화의 최희철 선생이랑 함께 자웅을 겨루던 그런 기타리스트였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흑우 김대환 선생의 밴드 김트리오에서 앞에서 최희철, 조용필 선생이 번갈아 가면서 기타와 베이스를 연주를 했다고 하죠. 당시 최고의 녹음실이었던 지구 녹음실, 지구 레코드의 녹음실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죠. 왜? 조용필 선생이 가장 잘 팔렸으니까요. 그래서 녹음실을 마음껏 쓸 수 있게 된 조용필 선생은 녹음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완벽한 사운드를 낼 때까지 녹음 작업을 했죠. 게다가 당대 최고의 세션들만 모아갖고는 꾸렸거든요. 위대한 탄생. 대우도 훌륭했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죠. 원래는 조용필과 그림자라는 이름의 밴드였는데 이 대마초 사건으로 해금된 다음에 대마초 사건에서 벗어나서 80년에 해금이 된 다음에 그림자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위대한 탄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리고는 당시 아침 드라마 주제가였던 창밖의 여자를 통해서 그야말로 조용필 시대를 젖힌 겁니다. 왕싸가지님, 병희님 안녕하십니까? 좋았습니다. 올도 댓글 달고 열심히 청취할게요. 60년에 한 번 피는 대나무 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말이에요? 그러게요. 전 대나무에 꽃이 핀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대나무 종류가 60년에 한 번 피는 겁니까? 아니면은 모든 대나무가 그렇습니까? 이야. 반갑습니다. 나는 사바다님, 병희님, 만난 어탕국수 잘 먹었습니다. 반주 한 잔 못해서 아쉬웠지만. 그렇죠. 어제 방송하고, 가운데 이제 박강수 씨입니다.
그리고 양옆에 저랑 정승주 아나운서, 서영서 기사님, 그리고 바로 사빠다님이죠. 뭐 끝나고 점심을 강수 씨가 사겠다 그래서 뭐 먹을까 하다가 근처에는 어탕국수집으로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어탕국수는 뭐냐면요. 주로 이제 강이나 호수를 끼고 있는 곳에서 발달한 음식입니다. 민물 자버를 잡아갖고, 끓여갖고, 갈아갖고, 거기에 이제 된장, 고추장 등 넣고 양념해서, 뭐, 산초가루 같은 걸 쳐서 먹거나, 뭐, 들깨를 듬뿍 넣어서 먹거나 하는 그런, 뚝배기에다 끓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뚝배기에 끓여서 나오거든요. 부글부글 끓는 상태로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동의 건진국수랑 비슷한 느낌이죠. 안동의 건진국수도 국수채 끓여서 나오잖아요. 다른 우리 장터국수 같은 경우는 국수를 삶아놨다가 물에 빨아갖고는 식혀놓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국에 말아내잖아요. 장국에. 예, 근데 어탕국수는 그런 게 아니죠. 하여튼 그 집에 가갖고는 먹었는데 사바다님도 그렇고 우리 강서 씨도 그렇고 이 어탕국수가 처음이래요. 예, 뭐 잘 먹은 것 같고 좋았습니다. 계산은 강수 씨가 했습니다. 예, 저 지리산 자락의 어탕국수 집들이 유명하다고 하죠. 진주라든가 뭐 함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침자 안도현 시인의 한겨레신문 연재, 매일 연재하잖아요. 오늘은 해장국에 대해서 이렇게 써줬는데 막판에는 매생육국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어탕국수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해장국의 세계는 참 넓고도 깊고 역사도 오래되고 종류도 많죠. 술꾼들한테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출첵합니다. 핑플님. 오늘 투표하는 날이, 그렇군요. 경북 포항, 남구 울릉 또는 경기 화성갑을 지역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오후 8시까지 투표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합원 분들은 다들 투표하시겠죠? 그랬겠죠. 네. 치우지아님, 간만입니다. MC몽의 죽도록 사랑해 틀어주세요. 국민 행복시대가 맞고요. 0.1% 국민만을 위한 그들만의 행복시대죠. 오늘도 좋은 방송하시고 수고하세요. 거제사랑님, 오늘도 어김없이 손병희님 방에 돌아왔습니다. 수요일 오후도 국민TV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바본달님, 치우지안, 독일어의 V는 영어의 F 발음이 아니고요. 영어하고는 맛이 다르죠. 영어? 이게 뭐죠? 네. 영어하고는 맛이 다르다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발음이 다르겠죠. 네, 당연히. 하스타 CM플에 틀어줘요. 햇살 쏟아지는 가을한 낮에 개발할 생각이 나네요. 맑은 미래를 희망하며 쿠바같이 다녀온 추억을 되새기며. 곁에서님, 이거 누굽니까? 쿠바를 함께 다녀왔던 분 중에 한 분, 누군지 짐작이 됩니다. 예. 체개발하님, 저도 퇴근해서 걷고 있어요. 의정부까지. 퇴근길 도봉산. 그쵸, 이분께서는 의정부에 살고 계시죠. 그런데 퇴근해서 걷고 있다, 의정부까지. 평소에도 많이 걸어 다니시는데, 그것도 무거운 카메라를 메고, 이것이 바로 체개발하님의 활력의 근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지금 사진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하스타 CM플에는 제가 좋아하는 버전이 따로 있거든요. 예. 솔리다도 브라보의 버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럼 하스타 CM플의 사령관여 영원하라, 제가 만들고 부른 쿠바를 떠나의 뒷부분에 나오는 오카리나로 부른 멜로디, 그것이 바로 이 하스타 CM플에서 따온 겁니다. 쿠바를 떠난 체개발을 그리면서 쿠바의 뮤지션 하나가 격정에 사로잡혀서 곡을 쓴 사령관여 영원하라 듣습니다. 한돌 작사 작곡이죠. 조율.
한돌. 한돌 선생은 많은 작품을 쓰진 않지만 곡 하나하나가 모두 명곡이죠. 노래를 캔다고 했습니다. 신매만이처럼요. 그리고 타레라고 했죠. 노래를 타레. 신영원 씨의 목소리로 알려진 불시, 유리벽, 터, 작은 창 이런 노래들이 모두 한돌 씨의 노래입니다. 한영애의 조율은 정말 한영애 씨가 이 노래를 부를 때 보면 꼭 무당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정말. 네. 문광님께서 올려주신 대전 충청협의회 1차 모임 대전 대흥동 지주식당 11월 2일 많은 조합원 예비조합원 참석 부탁드립니다. 어저께 금천구에서 열렸던 천안함 상영회 언뜻 보니까 200명이 넘는 분들이 모여서 성황을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학생들도 10명 정도 보였다라고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의 아빠님 간만에 출첵요. 그런데 팟빵에 전에 없던 신고 기능이 생겼네요. 말 조심하라는 건지. 뭐 방송에 문제 있으면은 애로사항이 있으면 얘기하라는 겁니까? 말 조심하라는 건지. 아이고 나. 어탕국수집이 어딘지 무지 궁금해요. 방송국 근처에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방송국에서 합정역으로 쭉 걸어가다가 두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해서 그 사거리에서 두리번거리다 보면은 어탕국수 보이고 그리고 그 옆에 추어탕집도 보입니다. 그때 기분에 따라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곁에서님 잘 들으셨죠? 솔레다드 브라보, 베네수엘라의 보석. 시생님 부산에 있는 어탕국수집 사진. 아 이거 보니까 와 여기는 훌륭하네요. 럭셔리한 어탕국수입니다. 참게를 한 마리를 반으로 잘라서 넣었군요. 야, 그래요. 이렇게 끓여 먹는 거죠. 으아. 아, 참나. 같이 가자님의 신청곡 조율을 들었어요. 아, 싱가포르 비즈니스 타임스. 싱가포르에 계시군요. 서태지님, 저는 요즘도 장날이면 장터국수 먹으러 와이프랑 데이트하러 가는데 백화점보다 요즘은 장 서는 게 너무 구수해 보이고 사람 사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장터가 갈수록 줄어든다는데 걱정입니다. 사실은 대형마트와 경쟁이 안 되죠. 사실은 효율성이라든가 편리성으로 따지면은 대형마트들과 경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는 곳에는 시장이 있을 건덕지가 안 되죠. 존립할 수가 없죠. 그걸 다른 나라라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프랑스 같은 나라들에서는 대형마트들 규제합니다. 영업시간도 규제하죠. 의무적으로 쉬는 날을 정해서 쉬게 합니다. 그런 날이라도 재래시장에 사람들 가라는 그런 의미겠죠. 시장은 뭡니까? 시장. 그냥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그래서 정보도 교환하고 친목도 다지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할 일이 없어도 팔 게 없어도 시장에 가는 겁니다. 가서 친구들 만나서 국수나 장국밥 먹으면서 소주나 막걸리도 한잔하면서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정보도 교환하고. 도시에 있어서 상설시장은 뭐겠습니까? 시골에서는 5일장, 뭐 9일장, 3일장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장이 서기 때문에 거기를 돌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바로 장돌뱅이들이 나오는 것이죠. 메밀꽃 풀 무렵 이효석의 소설은 바로 그 장돌뱅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설시장은 뭐겠습니까? 지금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상설시장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곳은 바로 광장시장이죠. 광장시장 아시죠? 종로 5가에서 동대문 가다가 청계천과 종로 사이에 있는 그곳에 가면은 맛있는 육전을 파는 곳도 있고요. 2만 원이면은 흐뭇하게 먹을 수 있는 육회집도 있습니다. 각종 전과 해산물이 가득한 포장마차집도 있고요. 물론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옷집도 있고요. 생활 필수품 파는 것도 있죠.
카드는 됩니까? 카드도 돼요. 왜 그러세요, 근데? 아, 뭔 일 있어요? 아닙니다. 뭐지? 요즘 많이 굶더니 좀 이상해진 거예요, 사람이? 아니, 저는 USB 가지러 오신 줄 예.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게 아니었어요? 네. 예. USB가 없네요. USB가 없어갖고는, 그냥 가셨나 봐요. 예, 그냥 가면서 그냥 얘기하기 뭐하니까 지금, 예. 아시죠? 지금 방금 김용민 PD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런 게 가끔 급하게 뭐 가져가야 될 것 있고 그러면 몰래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광장시장 말이에요. 이 광장시장은 100년이 좀 넘었습니다만, 물론 저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 이 유래를 따져보면은 여기가 더 오래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대화된 최초의 그런 시장, 상서시장은 바로 광장시장입니다. 그 후에 지금 서울에 남아있는 골목골목에 있는 시장들은 다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곳이지만 브랜드화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브랜드화 되기 전에 바로 이런 대형마트들의 습격을 당해서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겠느냐? 세월의 흐름에 맡게 되지 않겠냐? 이게 다 발전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냥 동네 시장을 망하게 놔둬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그런 것이 꼭 대형 유통업체 그리고 판에 박은 유니폼과 판에 박은 인사말 6,000원이십니다. 거스름돈 있으시고요. 스트로는 뒤에 있으세요. 이리로 가실게요. 이런 개 같은 얘기들 들으면서 우리가 말이죠. 네? 만족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예? 지금 말이 좀 제가 지나칠 수도 있는데 정말 저는 표준어 물론 사람의 언어가 세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봐요. 표현법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나 적어도 사람보다 사물을 앞세우는 그런 표현법은 정말 옳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앞에다 두고 5,000원이세요? 그럴 수가 있어요. 예? 돈이 더 중하다는 거 아닙니까? 5,000원입니다, 손님.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는 안내하는 척 하면서 안내하는 척이 아니라 친절함을 가장하면서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뒤로 가실게요. 뒤로 가주십시오 하는 거 훨씬 더 정직하지. 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유행어도 있습니다만 그건 그런 거고요. 지나친 친절은 듣는 사람이나 그걸 행하는 사람이나 거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흥정도 해가면서요. 예? 가끔 언성도 높여가면서 애 노래 안 해주냐, 덤 더 주냐 이러면서 그 동네 오래 살면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는 그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20년째 살고 있는데요. 제 아내는 그 동네에서 훨씬 더 오래 살았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그때를 기억하는 어른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요? 그 한적한 동네가 가로수길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헤집어졌으니까요. 예. 효율성과 편리성 그런 걸로만 계량할 수 없는 그런 무엇인가가 시장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장에서는 이런 어탕국수도 먹을 수 있는 거고요. 매생이국도 먹을 수 있습니다. 매생이국을 먹으려고 진공 포장된 그런 거, 예. 이름 없이 포장되는 그런 걸 잘라갖고 비닐팩에 있는 거를 데워 먹는 이 맛과 시장 안에서 떠들썩하게 먹는 그런 맛이 같습니까? 예. 새로 가입하신 분 계십니다. 충남 서산시에 뭐라고 있습니까? 돌쇠? 돌소이라고 있습니까? DOLSHOI는 돌소이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 반갑습니다. 페이스를 잃었어요. 아까 광경시장 얘기하고서 바로 노래 들어가야 되는데 괜히 지금 왔다 가갖고 페이스를 잃었는데 음악을 듣습니다. MC몽의 죽도록 사랑해 듣죠? 몽이 오빠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 지아가 사랑해. 성일이가. 사랑합니다. 엄마 하실이가 엄마 무지무지 사랑해.
세이프티 댄스, 예, 좀 길어서, 길다기보다는, 아무튼요, 예, 좀 줄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음악은 몸으로 흔들지 않으면은, 좀 힘들죠. 예. 로링스톤즈라고 하는 밴드 있죠. 거기에 리더인 믹 제거는 일부러 노래를 할 때 뭔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없게 웅얼웅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한답니다. 왜? 가사가 들리는 순간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다 필요 없다 이거죠. 그냥 음악에 몸을 맡겨라 이거예요. 본능에 충실하라 이거죠. 이런 종류의 음악이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세이프티 댄스 같은 경우는 그냥 몸으로 듣는 거죠. 귀로 듣는 게 아니죠. 귀로 들으려고 하는 순간 지뢰질 수가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줄였고요. 시장의 장점을 강력하게 옹호해 주시고 대형마트의 비인간적인 면을 지적해 주신 점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대형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도매급으로 비인간적으로 여겨지는 듯해서 뭐랄까 조금 섭섭함이. 물론 진심은 그럴 뜻이 아니었을 거라 확신하지만요. 그렇죠. 그들에게 그런 식으로 손님을 접대하게 만든 그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예. 대형마트에서는 바로 이런 매대에 있는 그런 판매 사원이라든가 알바생이라든가 비정규직을 많이 씁니다만 아무튼 이런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적을 강요하고 노동량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임금을 지불하면서 손님들에게는 끝없는 감정노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산물이 바로 문법에도 맞지 않는 5,000원이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바로 그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예. 그 외에 지금 너무도 일반적이어서 뭐 그렇습니다만 왜 운행문 열면은 갑자기 문 열고 딱 들어가는데 양쪽에서 도열해갖고 허리 90대로 예? 인사하고서 어서 오세요 손님 뭐 그리고 전화다 대고 말이죠. 사랑이나 고객님 아니 지가 언제 나를 봤다고 사랑한다 그래요. 예? 차라리 사랑합니다 호객님 아니면 사랑합니다 돈님 뭐 이러면 제가 설득력이 있겠어요.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라 그래요. 인간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가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식적. 그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연대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다만 그래도 좀 생각을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말 한마디를 할 때 5,000원이세요. 이런 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도 이제 자주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와요. 그런 예. 그냥 대부분은 그러고 나옵니다만 어떤 경우는 참을 수가 없어갖고 가장 최근엔 일요일이었어요. 종로에 갔다가 그때도 7,000원이세요. 거스름돈 200원 나오셨어요. 그러길래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제가 화를 내는 것도 아닌데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보다 돈을 앞세우는 어법이거든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러고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습니다만 과연 그 친구가 그 어법을 고쳤을지는 회의적이에요. 왜냐? 아직도 이것이 올바른 사용법이라고 알고 있는 게 많으니까요. 그냥 이호덕 선생이 한평생 주장했듯이 먹을거리지 먹거리가 아니란 말이야. 예, 먹거리가 아니라 먹을거리가 문법에 맞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거리는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7,000원이세요, 5,000원이세요 이런 거는 그런 문법의 문제가 아니라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한 이런 과도한 느끼한 말도 안 되는 말 갖고 하는 말장난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런 친절함에 대한 이것을 강요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였어요. 예. 뭐 시장이라고 다 훌륭하겠습니까? 누가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가면 지저분하고 담배째 털털 털고 이렇죠. 그러나 시장만큼은 시장의 논리에 맡겨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신념입니다. 시장만큼은 시장의 논리에 100% 맡기면 안 된다라는 거. 현대화된 그렇다고 지금 이대로 놔두자는 거 아니고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상품권도 발행하고 또 길 가운데 이렇게 둥그렇게 유리 지붕도 올려놔서 비도 안 맞게 하고 말이죠. 그렇죠?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회기동 단편선 20대 음악의 기수이기도 하면서 또 자립 생산자 조합이라고 하는 걸 이끌기도 하는 뭔가 좀 그로테스크한 느낌들 주는 그런 음악인 오늘 2부에 모셨습니다. 합정역이라고 조금 시간 계산이 잘못돼서 늦고 있다고 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자, 체계발에 대한 거 여쭤보신 분이 계신데 한 번쯤은 체계발에 대한 특집, 체계발과 쿠바에 대한 특집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군요. 일단은 오늘은 LS2 이 한 곡으로 좀 아쉬움을 달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듣습니다. Como una promesa eres tú, eres tú.